이선동입니다. 47년생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정이 가난해가지고요. 학교를 일찍 못 갔어요. 학교를 일찍 못 가고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이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12살이 돼도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저희 친구들은 다 학교 가서 2, 3학년 되고 막 그러는데 저만 이제 못 가가지고 너무 그게 한이 돼가지고 아기를 얻고 그냥 이제 친구들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공부 숙제하고 그랬을 때 부지깽이를 가지고 마당에다 그 보고서 와서 글씨를 쓰고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띄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살 때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너무 그때가 너무 기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그냥 기뻤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그 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1년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3학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을 이제 배우고 4학년 때 올라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얼굴이 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래 놀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학교는 그냥 공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애들이 놀리는 바람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지구멍에라도 막 그런 애들이 놀리면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런 심정이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는 찰나에 이제 사촌 언니가 너 얼굴 고쳐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얼굴 고쳐준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솔깃해가지고 이제 4학년 올라가가지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이제 언니를 따라서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갔는데 이 언니가 이제 애들이 그때 넷이었는데 다 고맙고 이제 깐난쟁이하고 그런데 그 언니네 집이 그 지금은 이제 남산 꼭대기인지 하여튼 산 꼭대기에 살았어요. 맨 밑바닥에서 산 꼭대기에 사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 수도가 밑에만 수도가 들어오고 위에는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다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짜리 13살짜리 이제 그게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살이 됐는데 15살 때 그 물지개를 질래니까 땅에 끌리잖아요. 옛날 초롱 이렇게. 그리고 골목도 좁고 그리고 계단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고 그거를 저보고 이제 다 맡기고 이제 언니는 바깥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지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다니면서 하루에 20번 이상을 물지개를 전화를렀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애들 기저귀 빨래, 청소 다 그걸로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집에도 못 가고 근데 막 여기가 어깨가 막 이렇게 시퍼게 멍짝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줌마가 보다 너무 안 됐으니까 저기 학생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좋은데 이제 가정부라도 좋은데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갈래느냐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어리석어가지고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오고 나중에 부모도 못 보는 줄 알고 막 가고는 싶지만 나중에 부모 못 찾을까봐 못 갔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한 1년 반을 그냥 고생을 하다가 집에를 내려왔는데 그때 보니까 아마 저의 이제 친구들은 6학년이 됐는데 걔들을 보면 막 그냥 도둑질하다 들킨 거 마냥 애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왔대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저를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제 학교 들어오라. 그러면 졸업장이라도 타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애들을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저는 숨느라고 그냥 애들 못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학습지나 연필 같은 거 못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12살, 13살 됐을 때도 이제 언니들이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그 칡공장이라고 산에 가서 칡을 끊어다가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공장을 썩혀서 그걸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언니들 2시, 3시 되면 캄캄할 때 언니들이 막 처녀들이 이제 뭐 çı가러 가자고 이제 나서요. 그러면 자다가 이제 있나가지고 가요. 가서 칡을 까고 하다 보면 이제 해가 둥천에 떠도 엄마가 책 보따리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다가 오면 이제 엄마가 그거 이제 밥하고 이제 그걸 가져오면은 밥도 못 먹고 그냥 이제 싸가지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또 산에 가서 막 치 끊어다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책을 사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고생 그때는 이제 뭐 고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내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애들이 놀리는 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맨날 지각을 하게 되고 아침에 가서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지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막 이제 매를 맞아요. 바닥을 맞으면 그게 이제 속으로 우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애들은 다 편하게 학교 다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공부도 나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 해가지고 동생들 공책도 사주고 연필도 사쓰고 이렇게 하다가 4학년 때 이제 서울로 가게 돼서 가서 이제 거기서 쭉 들어 이제 고생을 한 거예요. 또 거기 가서도. 근데 학교를 보내주기 그냥 집안일만 다 맡기고 하니까 얼마나 그 15살짜리가 힘들어요. 그 맨날 제일 힘든 게 이제 연 나르는 거 그거 이제 물지개로 그렇게 하다 한 1년 반을 하다 17살쯤 돼가지고 집에를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내가 이때까지 그 언니네 집에 가서 고생한 생각하면 그 어린 것을 그 물지개들은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직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돼지도 한 마리 사와보고 닭도 몇 마리 키워보고 하면 그거 돼지도 중간도 못 키워가지고 이제 동생들 집바라지 한다고 그걸 팔아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집바라지 하다 보면 또 부모가 있으면서도 부모 없는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집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도 몇 마리 키워서 조금 이렇게 해보려면 또 팔아야 되고 너무 집이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해다 이제 17, 8살 돼서부터 이제 나무집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이제 어디 돈 벌는다 그러면 가서 돈 벌어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집을 근근 뭐 여기저기 이제 좋다는 데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집에도 붙여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19살 때 저 속초라는 데를 이제 나무집을 갔는데 또 그 원래 집이 이제 원래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무 지푸라기 지붕을 했는데 그거를 해마다 새로 이렇게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눌리고 있으니까 집이 실lum하게 이렇게 있는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말 돈 벌려고 이제 결심을 갔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다 무너져가지고 식구들이 지금 다쳐서 죽고 뭐 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거기서 이제 그거 지인하고 이제 막 지인하고 이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는 여기서 있으면 내가 다 얼굴도 고쳐주고 다 결혼도 시켜준다고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그 난리가 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와야 네가 와야 된다. 엄마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버지도 다치고 동생들 하나는 죽고 또 동생들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뭐 그렇게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사랑채만 남고 집을 다 멀어져가지고 그 사랑채 방 한 칸에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큰 동생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면서 밤낮 진짜 아주 악착같이 일을 했죠. 숟갈도 다 동네 사람이 걷어다 주고 이렇게 뭐 반찬이 있나 아무것도 없이 쌀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이제 걷어다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을 이제 농사를 한차까지 지었는데 그냥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 또 농사 지고 3년 농사를 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남부럽지 않게 이제 땅도 사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을 정도로 진짜 큰 동상하고 정말 악착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10단이라는 담배를 해가지고 빚 이제 다 가리고 그리고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짓다 보니까 나이가 또 제가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시집을 가야 된다. 너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면서 시집 가서 좋은 저기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는데 저는 하도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고 컸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집 가서도 가난한 집에서 타가지고 고생하고 살으니 차라리 나는 남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우리 가정을 내가 이만큼 세웠으니까 이제 내 할 도리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여기 그 전에 이제 맹하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원서를 썼어요. 그때 26, 5살 때 원서를 써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내 여기서 할 노릇은 다 했어요. 저는 시집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 5,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졸업장만 지면은 나는 이렇게 그 맹학교 같은 데 가서 교사 같은 거라도 내가 뒷바라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나는 그런 쪽으로다 남으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남을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건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여태 고생했는데 왜 그랬느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냥 어떻게 갑작스레 그냥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한 달만. 그랬는데 너무 결혼해서도 너무 힘들게 또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살았는데 우리 또 아저씨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커가지고 사촌한테 가서 살다가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사촌한테다가 다 맡겼는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건 네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목을 지어주고 우리 아저씨 앞으로 그 저기 등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촌에서 사는 도저히 농사도 뭐 논서나 마지게 밭한대득인데 그거 가지고 저 양이 안 차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안 되겠다. 내가 시내로 나가야지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촌한테 그 땅을 그럼 땅값을 쳐달라니까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땅 그 등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촌한테도 그냥 갖다 맡겼으니까 등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안 쳐줘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억울해가지고 제가 시내 나와가지고 몇 달을 그 땅 때문에 이제 싸우러 다닌 거죠.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원값만 받고 그냥 억울하게 띄어요. 그때 또 요즘은 이제 시가로 그때 한 지금 돈으로 한 200만 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땅 이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띄고 나와서 맨주먹으로 나와가지고 또 고생을 엄청 했죠. 고생을 엄청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저씨가 또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제가 이제 어디 일자리도 제가 딱 가서 이제 해주면은 겨우 다니다 보면 또 몇 달 안 다니가 그렇게 또 다쳐요. 다쳐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이고 매일 이렇게 그렇게 삼장 살다가 한 번은 진짜 크게 다쳐가지고 척추를 다쳐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3, 4년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난 도저히 내 팔자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식구 다 약 먹고 죽자. 그런 생각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도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우리 아저씨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퇴원을 해야 돼가지고
대우를 했는데 그 공장에서도 제가 그냥 애를 얻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자기네 그 공장에는 그 병원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하고 아무도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다친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공장에 쫓아다니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애를 얻고 저 달천이라는 그 탄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걸어서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좀 걸어서 갔다가 애를 얻고 걸어오려면 엄청 힘도 빠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같이 법원이 이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 법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법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하니까 저기 뭐야 뭐 문서 같은 걸 이렇게 해오래요. 그걸 와야지만 법적으로 소송이 된다고. 그런데 공장에 가면요 애를 얻고 가서 한나절을 기다려도 이 전물에는 사람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고 안 만나주고 그러다 한나절씩 기다리다 그냥 또 맥 빠지게 오면 매 수십 차례 그렇게 해다 이제 간신히 이제 뭐 서류를 이제 해가지고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뭐 합의라고 하면서 몇십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총 재산이죠. 이제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제 처음에 그 옛날에 국가 빵틀이라고 빵틀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뭐 가게 옆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장사를.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참 장사를 해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저씨만 낳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나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면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뭐 애들이 잘 되는 거가 이제 저한테 소원이고요. 이제 애들 소원식이고 잘 살면 그게 소원이고 행복이죠. 저 이제 건강하고 애들 건강한 거 그게 이제 소원이죠. 그래 어렵고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 제가 참 수기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걸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그걸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년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애들이 크고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건강하면은 다른 거 바라는 게 없거든요. 이제 애들 행복하게 살면 그거 바람이죠.